안녕하세요. 제 5주차 정신보건 사회복지 실천 이론에 대해 살펴봅니다. 오늘은 생체체계 이론, 강점 지향 이론, 정신사회 재활 이론 이렇게 살펴볼 것입니다. 1교시에는 이제 생태체계 이론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여러분 5월 9일까지 재택 수업이 이렇게 연장됩니다. 그리고 5월 16일부터 여러분 뵙게 될 겁니다. 아무쪼록 건강 잘 지키시고 대면 수업 때 여러분 만나 뵙기를 희망합니다.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뵙길 바랍니다. 사회복지 실천에서 인간과 그 사회환경 간의 상호작용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인간과 사회환경 간의 상호작용은 그 생태체계 이론이 아주 중요시 여겨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심리사회적 관점에서 인간과 그 사회환경 간의 상호작용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어떤 특성들을 연구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계도, 생태도 이렇게 도식화하는 그런 작업을 통해서 그 사회환경과 개인의 상호작용을 이렇게 이해하는데 이렇게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생태체계 관점에서 생태 이론을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과 다른 생물체계 또는 그들 간의 그 서로 상호작용을 분석해내는 체계 이론을 우리는 생태체계라고 말합니다. 생태체계를 우리가 관점에서 보게 되는 전제가 있습니다. 기본 가정이라는 그 전제하에서 생태체계 관점에서 인간과 그 사회환경 간의 상호작용을 이해하고 또 분석하는데 관점을 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환경과 또 인간과의 상호작용, 또 개인과 타인과의 관계에서 주고받는 상호작용, 여기에 이제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과 환경 간의 상호작용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그 형태의 그 표현이라든지 관계의 특성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과 사회 환경은 그 상호작용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그 단일 체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과 사회 환경 간의 그 상호작용은 그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그 환경사에서 나타나는 그 상호적 과정에서 어떤 그 적합한지 적합하지 못한지 여기에 이제 중점을 두는 것이 생태체계 이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간은 그 목적이 있느냐, 목적 지향적이냐 그런데 관점을 두고 있죠. 또 개인을 자연적 환경과 어떤 그 상황에서 개인의 어떤 특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이 사회 환경에서 어떻게 적응하는 과정에서 어떤 특성들을 나타내는지 거기에 이제 중점을 두는 것이 생태체계 이론입니다. 그 다음에 성격은 그 개인과 사회 환경 간의 상호작용에서 나타난 결과물이 그 개인의 성격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 성격은 이제 타고난 것도 있겠지만 그 상호작용에서 형성된 그런 성격들 그런 것들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전제가 있냐면 인간은 사회 환경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 경험이 그 생활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표현되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또 이제 그 생활성 문제는 개인이 그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그 생태적 환경 속에서 그 문제는 항상 발생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해하려는 그런 어떤 관점에서 접근하는 이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인이 생활하는 그 생활 공간, 그 사회적 환경은
사회복지사는 이제 거기에 중점을 둬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발견되는 문제와 원인과 해결하는 어떤 방법들을 동원해서 접근하는 것이 생태 이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태학의 이제 주요 그 개념을 보면 유기체와 환경 간의 그 상호 관계.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생태학, 생물과학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체계 이론의 개념보다 더 이렇게 덜 추상적이죠. 체계 이론은 사회 체계 이론은 어떤 그 사회적 관계에서 어떤 그 체계 이렇게 조직화,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어떤 이렇게 틀이 형성된 걸로 보고 있는데 생태학은 그 안에서 더 구체적이죠. 구체적인 관계를 파악하고 이해하는데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천가, 사회복지 실천가는 클라이언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클라이언트의 개인과 사회 환경에 대한 구체적인 그 상호작용에서 일어나는 그 다양한 문제들의 그 포커스, 초점을 둬야만 됩니다. 그래서 체계 이론을 또 생태 체계 이론을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잘 이해하고 접근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로 관련을 맺고 있는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그 요소들의 집합이 하나의 체계입니다. 사회에서는 사회 체계 하면 사회 안에서 다양한 개인들이 또는 그 소그룹들이 어떻게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상호작용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 형태가 바로 사회 체계죠. 그래서 그것이 개방적이면 개방 체계, 그것이 폐쇄적이면 폐쇄 체계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런데 개방적인 그 체계나 폐쇄된 체계 말고 이제 생태 체계라는 관점에서 생태 체계는 접근하고 있죠. 개방 체계는 그 체계 간에 그 에너지나 정보나 자원들이 상호 교류가 이루어지는 거. 폐쇄 체계는 상호 교류가 없는 거, 이루어지지 않는 거. 이것을 폐쇄 체계라고 말합니다. 그 생태 체계라는 것은 유기체, 한 인간이 사회 환경 간의 유기적 관계를 계속해서 그 상호작용을 통한 그 관계에서 나타난 다양한 것들이 거기에서는 나타나게 되죠. 그럼 개인이 사회 환경에서 받는 어떤 영향, 또 개인이 사회 환경에 미치는 어떤 영향, 그리고 그러한 그 영향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개인이 경험하는 그 과정에서 성숙되어가는 어떤 성격의 유형의 변화, 또 잘 극복하지 못해서 나타나는 어떤 심리적 문제들, 이런 것들에 이제 포커스가 맞춰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생태체계 이론에서 경계와 공유 영역 이런 부분을 우리가 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서로 이제 개인과 사회 환경 간의 그 작용이 생태 환경에서 이것이 서로 공유되고 있는지 영역이 이렇게 공유하고 있는 영역이 있는가 하면 이게 경계, 차단된 경계선이 있을 것입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의 체계인데 경계라는 것은 그 체계 안에서 신체 기관을 이야기하면 피부가 해당되겠죠. 그러니까 기관 사이에 보호막 같은 거, 경계선에 있는 그 경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피부가 경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런 경계가 있는 거죠. 이것은 체계 안에 있는 그 다양한 그 생태 체계의 테두리.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개인과 사회 환경은 생태적 환경은 개인과 학교 그러면 학교가 하나의 틀로서 체계가 있는 거죠. 학교를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문을 통과하죠. 그리고 구성원을 만나요. 그런데 학교 정문을 빠져나오면 그 체계 밖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면 독립된 하나의 그 체계로 남아있는 거죠. 이게 경계라는 거죠. 또 학급하면 그 학급 구성원이 모여있는 그 학급을 들어가야 그 공유 영역이 있고 학급에서 흩어지면 이미 이제 틀 밖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체계는 이렇게 틀,
어떤 그 막이 있는 거죠. 경계막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계와 이제 그 안에서 공유 영역과 이런 두 가지 특성에서 개인과 사회 환경과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학교 같은 경우는 모였다 흩어지는 거죠. 학교에서 모이면 학교 틀 안에서 경계 안에서 모든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고 이제 방과 후에는 각자 흩어지는 거죠. 그것처럼 하나의 그 틀을 형성하고 있다는 거, 경계가 있고 공유된 영역이 있다는 거죠. 그런 가운데에서 개인이 영향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잘 적응할 수도 있고 적응하지 못해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그러한 것들이 이제 주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균형, 향상성, 이제 그 다음에 안정 상태 이런 것들을 또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럼 균형은 뭐냐? 또 항상성은 뭐냐? 또 안정 상태는 뭐냐? 우리는 이제 균형이라는 이야기는 우리 인간이 그 어떤 그 사회 환경 간에 상호 작용을 하면서 그 상호 작용이 수직적이든 수평적이든지 교류가 이루어지는 그 가운데 균형이 있어야 되겠죠. 만약에 폐쇄 체계가 있다면 교류가 차단되겠죠. 거의 없는 상태가 되겠죠. 이게 왜 필요하냐면 이게 모든 상호작용이 모든 체계와 균형을 유지하면서 주고받는 상호작용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폐쇄 체계라는 것은 어떤 체계는 폐쇄예요. 왜냐하면 주고받는 상호작용이 거의 없는 상태가 있을 수 있죠. 이제 하나 예를 들면 개인이 그 집안에서 이제 둘째 아이다. 이제 아이가 둘이 있는데 하나는 누나고 하나는 아들이에요. 그리고 부모가 있고 그런데 이제 사촌이 있어요. 그래서 큰 예를 들면 아버지 형제가 있겠죠. 그러면 이 남자아이가 아버지가 큰아들이고 둘째 아들은 당숙이 되겠죠. 근데 당숙의 집에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과 관계가 안 좋아요. 그리고 이 아들이 그 사촌과 사촌 싫으니까 아예 그 당숙 집에는 드나들지도 않아요. 관심도 안 가고 전화도 안 하고. 그러면 그 폐쇄 체계가 되겠죠. 상호작용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 생태적 체계도 그 안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개방적 체계는 너무 좋아서 오가는 왕래도 있고 상호작용이 있는데 너무 이제 싫기 때문에 그 폐쇄되고 단절되기 때문에 이런 폐쇄 체계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이 활동하고 있는 생활하고 있는 다양한 그 생태 체계 안에는 개방적인 체계도 있고 폐쇄된 체계도 있고 단절된 거죠.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는 체계도 있고 이제 이런 형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이 균형적으로 그 체계가 유지돼야만 건강한 생태 체계를 갖고 있는 사람인 거죠. 이 사람이 건강한 사람인 거죠. 어느 하나라도 그 체계에 손상이 있고 폐쇄적이면 건강하다고 말할 수 없죠. 겉보기에는 건강하지만 왜냐하면 이미 차단된 그런 경계가 있기 때문에 폐쇄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러한 사람을 뭐 이렇게 건강하지 않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일단 관계에 있어서는 상호작용이 이루어지지 않는 폐쇄 체계가 있다는 것이죠. 균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친구 간에도 균형이 중요한 게 5명의 친구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5명 다 친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죠. 2명만 어울리고 3명은 어울리지 않는 거. 그렇게 되면 이제 폐쇄 체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친구 간에도 이렇게 우리가 골고루 잘 사귀고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안정 상태.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안정 상태가 아니면 그 교류가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상호 간에 주고받는 상호작용이 안정적 상태에서 정상적으로 교류가 이루어져야 되지 불안정하게 되면 이제 개인에게도 문제가 일어나고 체계 안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균형, 안정 상태 중요하죠. 항상성이라는 얘기는 이 항상성은
항상 그 어떤 그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유지되는 그런 항상성입니다. 그러니까 개방적인 체계를 말하죠. 언제든지 이렇게 오갈 수 있고 왕래할 수 있고 정보 교환이 가능하고 만날 수 있는 그런 개방 체계를 자꾸 우리가 만들어야 되죠. 넓혀야 되고 이게 항상성입니다. 그래서 항상성이라는 것은 개방 체계를 전제로 하고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균형을 유지하고 항상성이 있어야 되고 이제 폐쇄 체계도 없어야 되고 안정적 상태로 생태 환경이 유지될 때 그 사람이 건강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질문 들어갑니다. 여러분의 생태 체계는 항상성이 있습니까? 안정성이 있습니까? 균형이 있습니까? 혹 균형이 깨어진 어떤 폐쇄 체계가 있는지 또는 안정되지 않는 그런 교류가 이루어지는 체계가 있는지. 물론 지구상에 건강한 사람, 완벽한 사람 없죠. 어떤 결핍된 요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시간을 빌어서 한 번쯤 생각해 봐야죠.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신체적 건강도 건강하지만 사회적 관계에서 생태체계 안에서의 건강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혼자만 살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은 어떤 때 도움을 주고받을지 모릅니다. 서로 이렇게 의지하고 서로 이렇게 지지하면서 좋은 체계를 여러분이 확고히 하고 유지되고 안정 상태로 유지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측면에서 한 번쯤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양명인데요. 엔트로피하고 역엔트로피가 있어요.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폐쇄 체계는 뭐 무질서한 상태로 계속해서 폐쇄 체계가 이루어지면 이야기는 질서와 형태 분화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이런 상태, 폐쇄 체계를 엔트로피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역엔트로피는 질서나 패턴이나 형태가 계속 체계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상태를 가리켜서 역엔트로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호작용과 교류가 있습니다. 자, 상호작용이란 게 무엇입니까? 두 개 이상의 단위가 이게 공동으로 서로 역동적인 관계, 작용 이게 이루어지는 거죠. 상호교류,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거. 그래서 상호작용, 우리는 또 상호교류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상호작용, 교류가 유사한데 이제 상호교류 그러면 체계 간에 일어나는 이제 일련의 그 순서에 따라서 주고받는 교류, 상호작용.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상호작용 그러면 두 그 집단이나 공동체 단위 간의 역동적인 호의적 관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거죠. 교류는 주고받는 상호작용 그 자체를 의미하고 상호작용하면은 그 상태, 상호작용이 이루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교류는 흐름을 말하는 거고 작용은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그 작용 그 자체, 형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적합성과 적응, 적합성. 적합성은 인간의 욕구와 사회적 환경, 생태 환경과의 그 부합되는 정도를 의미합니다. 적합성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개인이 추구하는 욕구가 충족되는 그 사회체계, 그 정도, 이것을 적합성이라는 거죠. 여러분 자녀라면 가정 안에서 여러분이 적합성을 유지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그 정도를 의미하죠. 여러분이 이제 어느 가정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포지션에서 적절한 역할을 하고 있으면 적합성을 유지하고 있는 거죠. 적절하지 않는 행동을 한다면 적합성 수준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적합성이라는 것은 어느 체계 안에서 생태 환경 안에서
그에게 주어진 포지션에서 적절한 역할이나 행동을 하고 있는지,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그 기준이 바로 적합성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적응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 환경 상태와 이제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지속해서 자기 자신을 그곳에 맞게끔 이제 변화를 일으키고 조절하는 것이죠. 이게 적응이에요. 예를 들면 적응이라는 것은 개인의 특성에 따라서 주어진 성품과 맞지 않는 어떤 사회 체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생태 환경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생태 환경에 내가 잘 적응하기 위해서 내 성격도 좀 죽이고 내 욕심도 좀 이렇게 내려놓는 거. 그게 적응이 되는 거죠. 그런데 개인의 욕구는 욕심이 많아. 그래서 많이 차지하려고 싶은 그 욕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이렇게 내려놓는 거. 그 다음에 어느 사촌 간에 잘 어울리려다 보니까 그 집 식구들은 그냥 말 함부로 하고 갈 때마다 기분이 나빠. 에이, 나 안 갈 거야, 다음부터. 그러면 적응 못 하는 거죠. 그런데 자기도 욱하는 성격이 있는데 내가 또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깔 좀 죽이고 잘 적응하고 웃으면서, 물론 스트레스는 있겠죠. 근데 뭐 때문에 잘 어울려야 되는 그런 어떤 의무감이나 또 그러한 어떤 태도나 또 그렇게 해야만 되는 어떤 사회적인 사회윤리도 있을 수 있고 관습도 있을 수 있으니까 잘 극복해내는 거예요. 그게 적응인 거죠. 그 적응의 수준. 그러니까 개인이 가지고 있는 욕구와 그 생태 체계 안에서 요구되는 어떤 윤리 수준이나 관습 수준,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이게 조절되고 이게 적응할 수 있도록 적응되고 조율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적응은 굉장히 중요하죠. 적응하지 못하면 스트레스 받고 오히려 이제 화가 나는 거죠. 그 폐쇄 체계가 될 수 있어요. 앞에서 살펴봤듯이 그 집안이 폐쇄 체계가 되는 거예요. 하나의 개방 체계가 아닌 거죠. 그래서 개방 체계가 되려면 그쪽도 중요하지만 개인도 중요한 것이죠. 자,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이 친구로 가까이 지냈다가 폐쇄 체계가 됐어요. 그 집엔 쳐다보지도 않고 연락도 안 해요. 이건 적응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적합성도 떨어지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결하는 방법은 머리는 되는데 가슴이 안 된다고요? 그럴 수 있죠. 이것도 이제 극복할 문제죠. 적응하기 위해서. 사실은 제일 행복한 건 자존심, 성깔 딱 죽이고 내려놓고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산다고 그냥 넘어가 주는 거. 그거를 미워하지 말란 말 안 해요. 미워요. 나쁜데 그냥 문제시 삼지 않고 간과 패스, 없던 걸로 여기고 적응하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것도 역시 우리가 좀 고려하고 좀 살펴봐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이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적응 또는 적합성 이런 단어들 여러분 기억하시고 어느 생태 체계든 내가 적합하고 적합한 인물이 되면 되죠. 어떤 생태 체계든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내가 잘 적응하고 이건 피스메이커입니다. 그런 생활 패턴을 여러분이 유지한다면 아마 여러분 어디 가든지 대접받고 이제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스트레스와 대처와 유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스트레스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죠. 긍정 스트레스가 있고 부정 스트레스가 있어요. 스트레스가 다 나쁜 건 아니죠. 그 다음에 대처 능력, 대처 기술. 이제 앞에 말한 적응과 유사한 거죠. 그 다음에 유능성. 그러니까 효과적인 상호작용을 위한 어떤 개인적인 능력. 그러니까 이것도 적응 능력과 유능성과 유사한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생태학에서 또 미시체계, 중간체계, 외체계,
거시체계. 이거는 이미 기초적으로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겁니다. 넘어가도 되겠죠. 넘어가면 안 된다고요? 다른 교과목에서도 배울 겁니다. 그래서 체계에 대한 건 기초적인 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 생태체계의 관점에서 보는 것과 정신 건강 사회복지 실천에서 보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여기에서 유능성, 적응력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개인이나 집단이나 공동체가 그 하나의 체계로서 개방 체계가 되기 위해서는 적응 능력 필요하죠. 또 적합성도 우리가 확보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또 2교시에서 다시 여러분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